오늘은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 중인 제가 새롭게 진입한 세 번째 주식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주가 변동성이 크고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는 고위험 주식이니까 투자하기 전에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돈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장기 투자로 부자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파돌댁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새롭게 진입한 앱셀레라 바이오로직스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부터 투자 이유, 리스크, 25년 실적, 대박, 쪽박 시나리오까지 쫙 정리해보겠습니다. 앱셀레라를 발견한 과정은 피터 틸 투자 포트를 구경하다가 알게 됐어요. 저는 바이오에 1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분이 투자했다고 하니까 왜 얘한테 투자를 했을까라는 의문점에서 또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연히 알게 되고 투자하게 된 기업입니다. 피터 틸은 팔란티어 창업자죠. 파운더스 펀드를 통해서 앱셀에 투자를 했고요. 개인 지분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장 당시에 앱셀레라 이사회에 속했지만 보도자료에 의하면 24년 3월에 사임을 했더라고요. 파운더스 펀드 포트폴리오에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 지분까지는 팔지 않은 걸로 추측이 되는데 소형 주고 또 크게 주목받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자료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피터 틸을 통해서 알게 된 기업이지만 그분이 손을 털어도 기업 자체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X나 네이버 블로그 또 레딧 쪽에 그래도 조금씩 정보가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앱셀레라는 AI 바이오 기업입니다. 돈 버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AI 플랫폼 기술로 항체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파트너사가 그 항체로 임상을 통과하고 약을 만들어서 상용화까지 거치면 로열티를 받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임상 통과할 때마다 마일스톤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게 단계별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제 1상을 통과하면 또 받고 2상을 통과하면 받고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는 자체 파이프라인인데요. 여기서 파이프라인이란 내부적으로 약을 개발한다는 뜻이에요. 총 4가지가 있는데 지금 2개가 임상 단계이고 나머지 2가지는 전 임상 단계인 승인 요청 구간에 있어요. 임상 단계에 있는 만큼 수익은 없고 지출만 큰 투자 구간이고요. 전형적인 성장주 포지션입니다. 하지만 일반 성장주와는 확연한 차이점이 존재하고요. 그 차이와 앱셀에 투자하는 이유까지 본격적으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셀은 기술적으로 총 4가지 무기를 갖고 있어요. 마이크로 플루이딕이라는 신용카드만한 칩이 이 회사의 특허 기술입니다. 그 칩 안에 수십만 개의 미세한 방이 있는데 그 안에 세포를 가두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질병에 적합한 항체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루 만에 수백만 개의 세포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원래라면 수개월 동안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후보 물질을 찾기까지 몇 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특허 기술 덕분에 며칠 만에 항체 후보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 11일 만에 500개 이상의 후보를 찾고 90일 만에 임상이 들어갔죠.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였다고 합니다. 최근 이 기술을 브루커라는 회사가 사용하면서 앱셀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두 기업이 5년이나 분쟁을 했습니다. 여기서 앱셀이 지면은 기술적 해자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몇 달 전이죠. 25년 12월 법원은 이 특허가 유효하다면서 앱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으로 브로커는 지금까지 사용한 비용과 평생 로열티까지 앱셀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셀리움이에요. 미세유동 플랫폼에서 나온 복잡한 항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 처리하는 AI 기반 소프트웨어입니다. 원래는 일일이 현미경으로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트라이아니 마우스. 이 기술은 쥐의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인간화 시킨 건데 한마디로 인간의 면역 체계를 가진 유전자 조작 쥐예요. 이 기술을 가진 회사를 앱셀이 인수를 했습니다. 쥐의 역할은 항체 유전자 정보를 추출하는 건데요. 원래 일반지에서 항체를 뽑아가지고 사람 몸에 바로 넣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사람한테 맞는 항체로 변형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또 큰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 쥐 덕분에 그 과정을 건너뛰면서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바로 동물, 그 다음 인간 이런 식으로 임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최고의 항체를 알려주는 존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GMP 제조 시설입니다. AI가 찾은 항체를 직접 약으로 만드는 거죠. 항체 발견하고 설계하고 제조하고 임상까지 이 모든 게 가능한 수직 계열화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4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과정을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인간 항체를 가진 쥐에서 나온 수많은 세포 후보를 미생 유동 칩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셀리움이 상위 0.1% 중에서도 대량으로 찍어내기 좋은 애로 골라내고 상용화까지 가능한 구조로 바뀐 겁니다. 원래는 항체 찾는 플랫폼 기술로 파트너사에게 좋은 일만 했다면 지금은 이 4가지 기술이 통합이 돼가지고 자체 파이프 라인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이어서 재무 정보를 한번 살펴볼게요. 소형주고요. 인기가 없어요. 여전히 적자고 매출도 변동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이유는 추가로 자체 신약이라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점도 있고요. 3년 동안 연구할 수 있는 막대한 현금을 보유했다는 점, 캐나다가
회사가 엄청 적극적으로 또 밀어주고 지원하는 기업이잖아요. 부채는 거의 없죠? 바이오 기업 중에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제 제조시설이랑 웬만한 거에 투자는 끝나서 임상연구에만 집중을 하면 돼요. 특히 이 플랫폼의 확장성에 저는 흥미가 있는데, 플랫폼 안에서 여러 가지 항체 데이터가 쌓일 거잖아요. 데이터가 쌓일수록 좋은 항체를 찾는 시간도 빨라지고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자체 신약도 파트너사가 의뢰하는 포트폴리오도 시간이 지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저평가라고 판단을 했고, 오랫동안 잘 보유하는 게 저의 특기니까 투자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상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임상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대박 아니면 쪽박이죠.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모아갈 계획입니다. 어제 아침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자체 신약 개발이 총 4건이고 이 중에서 FCL635가 임상 2상에 있고요. 3분기에 관련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FCL575는 임상 1상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 2개는 임상 준비 상태예요. FCL575, FCL635 이렇게 칭하는 게 맞겠죠? 그냥 저 편하게 부를게요. 총 매출이 161% 급증을 했어요. 이것만 보면 대박이다 싶지만 연간 총 매출 중에서 48%가 이 앞서 언급한 소송 합의금이에요. 다음 분기에는 이런 서프라이즈는 없을 거라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브로커로부터 플랫폼 수수료가 계속 들어올 거니까 새로운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됐고, 또 이 소송으로 플랫폼 가치가 인정받았다는 점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부적으로 파트너사와 협업이 총 104개가 누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중단된 56개 프로그램도 포함이 돼 있어요. 중단됐어도 버릴 데이터는 아니겠죠? 현재 진행 중인 건 48개 프로그램인데, 이 중에서 파트너사가 17개, 직접 주도하는 게 2개로 총 19개가 임상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걸리면 앱셀레라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는 있어요. 일단 제1상은 약이 안전한지를 보는 단계고, 제2상은 실제 효과가 있는지 보는 단계예요. 여기서 실패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앱셀이 지금 진입해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3상은 통계적으로 확실한지 보는 거예요. 대규모 검증을 위해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구간입니다. 데이터 결함이 없다면 최종 승인 후에 시판에 성공하겠죠? 미국 바이오협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1상부터 품목 허가까지 성공률이 9.6% 정도 된대요. 10개 중에 9개는 실패를 하는 거죠. 앱셀레라의 리스크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당장 흑자 전환이나 매출 우상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임상 실패했을 때 발표하는 데이터의 질로 판단을 해야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실패 자체가 플랫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진다는 의미예요. 플랫폼 가치가 아주 큰 해자라고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세 번째는 현금을 어떻게 쓰냐. 카란센이 3년까지 버틸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이 3년을 버틸 수 있을까? 현금을 다 썼을 땐 어떻게 버틸 것인가도 봐야겠죠? 이번 자체 임상 결과가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주가 자체가 변동성이 크고 매출도 변화가 없을 거라서 노잼이에요. 이걸 견딜 수 있는 인내심. 근데 지금까지 카란센이라는 CEO가 약속한 건 거의 다 지켰거든요? 자체 파이프라인 임상 진입했고, 수직 통합 시설 구축했고, 유상 증자 없이 주주가치 희석시키지 않겠다, 현금 관리 잘하겠다, 이런 모든 약속을 잘 지켜왔어요. 임상 최종 성공이 최후의 과제가 될 건데, 3분기 임상 결과가 이 약속의 향방을 가를 거라고 봅니다. 저는 상상하는 걸 좋아해서 만약에 쪽박을 찬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가 될까 좀 상상을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임상 실패와 갖고 있는 이 현금만 축내는 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 임상 이상 진행 중인 FCL635가 성과가 없어서 개발 중단하게 되잖아요. 결국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만 또 현금만 주구장창 쓰다가 돈이 없어서 대규모 유증 발표하고 주가가 날아가는 결말이 오지 않을까. 이거는 쪽박 시나리오고, 대박 시나리오는 어떨까? 임상에 성공해서 빅팜한테 기술 수출하는 거. 그러면 선급금만으로도 흑자 전환이 될 거잖아요. 아니면 자체 공장이 있으니까 직접 시판까지 하는 거죠. 그거 말고도 지금 임상 진행 중인 파트너사들이 잘 돼서 로열티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그렇게 되면 플랫폼 가치가 증명되면서 고객수 또한 우상향하는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적자 기업의 경우에 흑자 전환이 언제가 될지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 제2의 오픈도어가 될지 팔란티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당장에 쓸 임상 이상 결과, 이때 주의해야 할 건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지고 결과가 나온 뒤에는 수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효능이 타사보다 괜찮은지 데이터 질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임상 통과는 못해도 3년 동안 사용할 현금이나 플랫폼 가치, 수직 계열화까지 일단 장점은 많아가지고 계속 갖고 갈 생각이고요. 그 전에 갈아타고 싶을 만큼 좋은 기업을 발견을 하게 되면 리밸런싱 하는 거죠. 일단 저는 많은 기업에 투자할 에너지가 없어서 당분간은 아이렌, 팔란티어, 앱셀레라 3개만
갖고 갈 계획입니다. 다른 데 투자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장기 투자하려면은 좋은 생각만 해야 되겠죠? 리스크를 인지하되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계속 상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야 장기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에 다시 한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